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건강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출을 놓고 알박기 인사다 아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좀 난데없이 그 좀 과한 비난이 시작이 돼서요. 네, 보통 우리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인사 관련 논란은 알박기보다는 낙하산. 네, 외부 인사들이 자격 없는 비전문가들이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앉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네, 그 내부에서 36년 동안 그 종사해왔던 전문가를 내부 승진 발탁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거를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알박기로 현 정부에 아, 무슨 뭐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알박기, 낙하산보다 지금 더 나쁜 게 바로 자리 나눠먹기다. 이 공직선거법에서도 후보 사퇴 조건으로 자리를 나눠먹거나 대가를 주는 건 매우 엄중히 처벌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수위 굴러가는 거나 이후에 장관들, 네. 인사들 이제 추천하는 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안철수 후보 쪽하고 네. 어떻게 지분을 나누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안철수 후보 쪽 장관 3명이다, 네, 몇 명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예, 사전에 이렇게 권력 나누기, 자리 나눠먹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면 진짜 큰일 날 일이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논쟁과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 그야말로 투명한 이런 그 인사들이 좀 이루어지기를 오히려 바라고요. 예. 불필요한 논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박용진 의원께서 인수위가 권력 나눠 먹기 하고 있다. 짬짬이 욕심 버려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신 겁니까? 예, 아니 무엇보다도 네. 인수위가 지금 그 현재 청와대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예. 그 대통령은 꽂아놓은 보릿자루 역할을 해라. 정부는 허수아비 정부로 있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전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오히려 의문을 표하고요. 예. 인수위도 자기들도 좀 너무 심한 표현과 모욕적인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좀 발을 빼는 분위기긴 하더라고요. 상식적인 그런 문제 제기였다. 아,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어느 나라 상식의 민간 기업 내부 승진을 알박기라고 시비하고 음흠. 현직 대통령한테 협박성 네. 발언하는 인수위가 있다는 겁니까? 저는 네. 이게 오히려 상식 밖의 일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위 측에서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면서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감사원 조사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감사원이라는 데가 그런 오히려 상식 이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사해주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요. 네. 대표이사 선임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관련 별도 기구가 있는데요. 예. 그 위원회 구성은 오히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에 구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수위의 논리대로라면 자신들이 그 전 대표로 맡았던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그 알박기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리고 자신들이 알박기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냥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로 괜한 국민적인 비난받을 일들은 네. 정치권에서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수위에서는 다음 주 중에 새 정부 내각에 대한 구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됐지 않습니까? 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 더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청문회 무사 통과용 총리 인선으로는 대한민국의 난제를 풀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통과만을 염두에 두고 그저 안전한 상대를 지명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고요. 네. 모든 정권에서 좋은 직책을 두루 걸쳤다고 하는 그 경력이 네. 무사 아니라면 상징이 아니라 좋은 자질의 상징이를 기대를 하긴 하는데 예.
이게 또 일부에서는 뭐 안전빵 후보다, 올드보이 후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도 이 올드보이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올드 예스보이가 문제라고 봐요. 올드 예스보이. 모든 그러니까 지난 그 내 정권 기간 동안 네. 좋은 직책을 두루 거치면서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치열한 논쟁에 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 권력이 원하는 대로 예스 하는 그런 관료형으로만 해왔다고 한다면 네. 지금 이제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난제를 풀어가기에는 적합한 인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 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네. 자질과 능력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박영준 의원의 말씀은 장점으로 그동안 많이 보도가 됐던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진영을 넘나들고 진보 보수를 아우르고 어떤 정권에서도 중용됐던 그 특징이 오히려 누가 권력자든지 간에 그 권력자에게 예스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단점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게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네. 지금 정치 빼고는 다 선진국에 들어섰잖아요. 네. 이 거대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려면 배를 좌측으로 돌려라 이렇게 명령하면 예하고 무조건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의 이런 논의와 치열한 논쟁, 책임 있는 문제 제기와 반대 이런 것들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자질이 갖춘 분인지는 검증 대상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강한 검증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청문회로 발목 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오히려 지금 이상하게 문제를 이끌어가는데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는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하는 건 국회 역할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의무잖아요. 그거를 발목 잡기라고 벌써부터 이야기하는 건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해야죠. 그래야 국민들도 편안하고 새 정부에도 그게 오히려 보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 박용진 의원께서 인수위가 권력 나눠먹기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추천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관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안철수 후보 측 인사 몇 명, 또 윤석열 당선자 측 몇 명 이런 식의 나눠먹기가 우려된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어떤 근거를 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지금도 그 인수위원회 24명 중에 8명을 이미 안철수 의원 쪽이다, 안철수 후보 쪽이다 이런 분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인수위가 능력과 또 시대에 필요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선거 때 도움 줬던 사람들. 지금 인수위 몇 면을 보시거나 아니면 주요한 직책의 자리의 인물들을 한번 보시면 박주선 전 의원, 김한길 전 의원, 이렇게 지난 선거 때 도움을 줬던 분들, 안철수 전 후보 이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합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선거 승리에 기여하거나 도움을 줬던 세력과 사람들끼리 역할과 자리를 나누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당연히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의 인선 과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민주당 당내 문제도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내 여론이 반대 의견이 많습니까? 아니면 찬성 의견이 많습니까? 정치에서 대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송영길 논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봐요. 김민석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나 다 송영길 전 대표하고 친하고 함께 정치를 해왔던 동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여러 문제 제기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직전에 당대표가
중요한 정책 결단을 했는데 당내 논란이 오히려 되고 있는 상황도 네. 좀 뭐 진지하게 봐야 되겠고요. 예. 2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20일 예. 조금 넘은 시기에 갑자기 그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지 20일 만에 다시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오는 경우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도 네. 좀 이렇게 민감하게 좀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어요. 박용진 의원 개인 생각은 짧게 어떻습니까? 그 대한부재론이라는 이름으로 네. 송영길 대세론으로 성급하게 예. 가려고 해서 생겨나는 혼란 아닌가 싶고요. 네. 지금은 대한부재론이라는 조급함으로 전략부재를 드러내기보다는 이기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네. 치밀한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1년 전에 국민의힘이 예. 그 당내에 만연했던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꺾고 단일화해서 이기고.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일단 반대하시는 것은 시간이 길게 걸리진 않았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